오늘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차례 모의 훈련을 해가며 오늘을 준비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별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추진단 백영택 상할 총괄반 연결해서 백신 접종 첫날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백영택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백신 접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이제 전국 상황을 봤는데요. 전국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문제들 없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일단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레르기나 부작용 또 어지럼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보고된 바는 아직 없습니까? 예,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오후 3시까지 정도 얘기 듣기로는 그런 우리 쇼크나 이런 거 관련되는 아나필라시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증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안심하고 예방접종 하셔도 될 것 같다. 오늘 하루는 그랬습니다라는 거를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서 조금 흥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사회를 좀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건데 사실은 백신이라는 것도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조치가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보면 1호 접종자가 어느 구에서 받는 아니면 어느 시에서 받는 누구냐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기사들이 조금 있기도 하던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1년 동안 국민들께서 다 같이 그 방역하는 데 힘쓰시고 오늘 접종 차례가 돼서 맞으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다 대한민국의 1호 접종자 아니겠습니까?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꺼이 기쁘게 예방접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제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몇 명의 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공급이 돼서 접종을 하는 거고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 기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하나는 요양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서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여 명 정도 접종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 요양병원에는 저희가 백신을 제공을 하고 그거를 5일의 기간 내에 맞추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하루에 몇 분의 접종 목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오늘 어느 정도 접종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합계 집계를 해서 내일 아침에 국민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매일매일 접종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접종이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65세 미만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의 입소자 또 종사자가 이번에 대상이었는데 혹시 접종을 안 받는 거부 의사를 밝힌 분도 어느 정도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시면 중증화가 될 가능성들이 좀 높은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근무하시는 65세 미만의 그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여기에 입소해 계신 분들한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을 계산을 해보면 한 30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8만 9천 명
정도, 그래서 한 94% 정도가 기꺼이 맞겠다고 맞겠다. 하셔서, 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조금 걱정도 했거든요. 혹시 이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대부분 개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예. 혹시 뭐 나는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안 맞으시면 지금 와상 환자나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접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바이러스가 접촉이 되면 차단할 수 있는 있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94% 가까이 기꺼이 맞겠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일단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은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진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전략들을 잘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94% 정도의 분들이 기꺼이 맞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접종이 일단은 순조로웠고 그 접종을 마친 분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이번에 접종을 안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접종을 하시겠다고 하고 근데 당일날 내가 갑자기 뭐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접종을 연기하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가능하고요. 다만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예. 우리 식당에서도 보면 노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약했는데 갑자기 안 오시면 그거는 저희가 그 예방접종하는 순위를 정해놔서 순위 맨 뒤로 가시게. 맨 뒤로?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맞으신 분들 기꺼이 동의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독감 예방접종 맞을 때 또 주사로 찌르기 때문에 좀 아프잖아요. 그거보다 덜 아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하시면 당초에 약속을 하셔서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그 순서가 되시면 그대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접종 받으신 분은 한 차례 더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오늘 맞으신 분들은 8주 후에 연락이 갈 겁니다. 8주에서 8주 지나고 난 다음에 맞으시는 것으로 저희가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8주 되면 다시 맞으실 거고 그 직전에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개 선생님 언제 맞으셨고 이제 맞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다시 2차를 맞으실 때입니다라는 거를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걸 받으시면 거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날짜, 그다음에 장소에 가셔서 2차 접종하시면 사실은 1차를 접종하셔도 일부 면역력이 생기는데 2차를 하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되면 그 면역 되는 효과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 연락하면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있었는데 화이자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합니까? 화이자 백신은 사실은 오늘 12시에 화이자 백신이 한국에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일부터 접종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대상자를 정해서 저 대상으로 통보받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부분 그제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로 65세 이상 그다음에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했던 효과들을 외국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방접종 계획 발표할 때도 3월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그 일정에 따라서 3월 말까지는 그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종하기 전에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비해서 오늘 조금 몸이 열이 있거나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므로 접종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늘 건강한 상태에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고 하면 오전에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5분에서 30분 정도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그 접종 기관에서 두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그 이후에 약간이라도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갑자기 이상 상태가 되면 뭐 가까운 응급 의료센터나 병원 같은 데를 가시려면 이왕이면 일과 시간에 가시면 훨씬 더 대응하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전에 맞으시고 오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몸 상태가 평소와 같이 건강할 때 가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오전에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오전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오전에 맞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하시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단은 접종하기 전에 나의 몸 상태 컨디션을 의사에게 좀 알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에 접종을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오래 걸렸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또 응원의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오늘 하루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예약하신 분들은 오셔서 접종을 잘 하셨고요. 이런 접종이라는 것들이 결국 나만을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내가 면역력을 가지면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동료들, 그런 내 이웃들에게도 같이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방접종 순서가 되면 기꺼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방접종이 그렇다고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가까운 의료진이나에게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우리 모두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백영택 상황총괄반장이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백영택 반장과 이야기 나눈 뒤에요. 이번에는 실제 오늘 백신을 접종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1호로 백신을 접종받은 분인데요. 울산 남구 길메리 요양병원 이동훈 부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의 날. 소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코로나 진료에 애쓰시는 많은 어르신 관련자분들도 계시고 노약자분들도 많으시고 우선 접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접종 순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1호로 맞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첫걸음을 뗐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예. 보건소 가셔서 맞으신 건가요? 어디서 맞으신 거예요? 예, 저 울산의 남구 보건소에 가서 맞았습니다. 예. 맞기 전날 확인 문자라든지 안내사항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 병원에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가지고 가서 보건소에서 담당 선생님 뵙고 문진하고
그래서 접종실에서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예, 보건소 도착 후 접종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접종 후에 보건소 내에서 대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 부작용에 대한 걸 텐데 혹시 네. 접종 후에 뭐 메스꺼움이나 울렁거림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전혀 없었고. 접종하고 와서 지금 평소대로 환자 진료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네,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예. 없었습니다. 그 1회 접종으로 끝이 아니죠. 한 번 더 하셔야죠. 예. 그건 언제쯤 하십니까? 그거는 날짜가 오늘 저희가 했고요. 예. 날짜가 2회 접종은 4월 23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4월 23일 날. 예, 예.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 예. 접종 후 주의사항 같은 거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3일 정도는 경과를 좀 보시라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혹시 모를 부작용을 염려해서 주변의 의료진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던가요?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 두셔가지고 저희 맞는 사람들은 전혀 부담스러움 없이 걱정거리도 없이 편하게 잘 맞고 왔습니다. 예. 그 부원장님께서도 전문의 의사시지 않습니까? 예. 이 접종에 아직 조금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직접 맞으신 분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려하신 분들한테. 예. 지금 정부 당국과 그 전문 의료진들 분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정부에서도 안정성을 담보하고 계신 상태니까요. 예.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끼지 마시고 접종 순위에 따라서 돌아오는 차례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접종을 받으시는 게 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의료진 분들이 제일 먼저 맞으셨잖아요. 예. 부원장님 이외에 다른 의료진들도 다 맞으셨을 텐데 그분들도 접종 후에 뭔가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네,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차례가 오면 꼭 맞길 바라고. 예. 혹시 환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주시던가요? 좀 있으면 이제 환자분들도 차례가 오면 맞이야 접종을 하셔야 될 텐데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던가요? 일부 환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병원 내에서 1순위로 맡기로 하였는데 예. 우연히도 제가 울산의 1호 접종 대상자로 예. 되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악화되면서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가족과 면회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전에는 자유로운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유리벽 차단막을 설치하고 비접촉 대면만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빨리 조기에 해결되어서 편하게 면회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접종이 다 완료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부원장님뿐만 아니라 저 그리고 우리 청취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지역 첫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울산 길메리 요양병원 이동훈 부원장이었습니다.